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좀 들쭉날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귀 기울여 주셔야 해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은퇴를 했는데 웬걸? 갑자기 매달 30만 원짜리 고지서가 떡하니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건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건강보험 폭탄의 정체입니다. 피부양자일 때는 월 보험료가 0원,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내잖아요. 근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막 20만 원, 40만 원, 어쩔 땐 그 이상이 그냥 훅 나가는 거예요.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1년이면 진짜 수백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건강보험 폭탄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우리로 통과해야 할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은 어떤 건지,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함정들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대처법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건강보험 폭탄이라는 게 도대체 왜 터지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리부터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피부양자라는 건 말 그대로 직장 다니는 가족 덕분에 보험료는 한 푼도 안 내면서 혜택은 똑같이 다 받는 정말 꿀 같은 자격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어떤 기준을 딱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자격이 그냥 사라지고 자동으로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이게 바로 그 폭탄 고지서의 원인이에요. 왜냐? 보험료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는 내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까지 다 따져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규칙은 아주 심플합니다. 연간 총소득,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딱 이겁니다. 만약 2천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넘는다? 그럼 다른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거 따져둘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아주 칼 같아요. 그럼 그 합산 소득에 뭐가 들어가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사업해서 번 돈, 월급, 연금, 심지어 기타 소득까지. 사실상 내가 돈 버는 활동은 전부 다 묶어서 저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는 거예요. 특히 연금 받으시는 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요, 받은 금액의 절반, 딱 50%만 소득으로 쳐줘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 치면 15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싶지만 연금만으로도 연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다른 소득이 200만 원만 넘어도 바로 기준 초과인 겁니다. 굉장히 빠듯하죠? 와, 그리고 사업소득 기준은 진짜 함정카드 수준입니다.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요, 1년 소득이 단돈 1원이라도 있으면 바로 탈락이에요. 0원이 아니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 안 한 프리랜서는 연 500만 원까지는 또 괜찮아요. 이 기준이 완전 다르죠?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별 경보입니다. 만약에 주택 임대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다? 이건 그냥 빨간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전체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그냥 바로 자격이 박탈될 수 있거든요. 아주 강력한 조건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빡빡한 소득 기준을 겨우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휴, 이제 한숨 돌리나 싶겠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우리를 기다리는 두 번째 관문이 있거든요.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재산 기준을 따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값,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걸로 보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세금 매기려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공식 가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보통 시세보다는 훨씬 낮게 잡혀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재산이랑 소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간단해요. 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더 깐깐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이 안 되면 소득 2천만 원까지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가는 순간 소득 기준이 1천만 원으로 그냥 확 반토막이 나버리는 겁니다.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랑 상관없이 바로 탈락이고요. 네, 지금까지 소득, 재산이라는 큰 틀을 봤는데요.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이런 큰 규칙보다 잘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함정들이에요. 에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다가 뒤통수 맞기 딱 좋은 것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함정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연대 규칙. 이게 뭐냐면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잖아요. 그럼 소득이 아예 없는 배우자까지 같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린 따로 관리하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차 공격. 이것도 정말 많이 당하는 건데요. 작년까지 돈을 잘 벌다가 올해 퇴직해서 지금은 소득이 0원이에요. 근데 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길게는 거의 1년 동안은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무서운 규칙들만 늘어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생겼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스피드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만 그동안 혹시라도 냈던 지역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 90일, 이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안타깝게 자격을 잃었다고 해도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있어요.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 3년까지는 예전 직장 다닐 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고요. 또 소득이 갑자기 줄었다면 그걸 증명해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탄의 충격을 줄일 방법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요. 매년 11월입니다. 11월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내 자격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때 다음 해에 적용될 정보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만 확인하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갑자기 날아오는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은퇴 계획, 과연 이 건강보험료라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까지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제 건강보험료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이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무하게 잃지 않으려면 오늘부터라도 미리미리 챙기고 현명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